평가 문제 한번 보자.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부터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이 작품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훈적인 수필이다. 내용 맞지 그지? 실제 경험은 앞부분이고 거울과 관련된 거 교훈적인 성격의 수필 아까 얘기했듯이 올바른 삶의 자세 내면을 닦는 게 먼저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맞았지. 2번 작중인물과의 대화 형식이고 3번 주제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지. 사물의 본질이 뭐냐, 처세술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나그네는 작가의 분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가의 분신은 거사라고 했지. 대답해주는 사람. 이 작품의 대화를 통해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거를 일방적 진술이면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대화니까 한 사람 생각 또 반대의 생각 이런 거 다 전달해 주고 있어. 그 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한테 납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신뢰성은 증폭된다. 2번 이 글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눴대. 내용 정리하다 가장 적절한 거. 앞부분은 뭐 뒷부분은 뭐 그러면 대화니까 문답이 되겠지. 3번이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 뭐 A는 당연히 거사겠고 B는 나그네가 되겠지. 가장 적절한 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 그러면 A가 누군지 찾아봐야 되겠네. A가 나그네구나. 바꿨구나.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정답이네. 그지? 인물을 유연하게 세상을 유연하게 보는 처세술에 관련돼서 해석하면 세상을 유연하게 보는 인물이 거사다. 4번 윗글의 나그네가 보기에 임춘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때 가에 대한 설명. 자, 가를 볼게.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어 보는 물건이든지 아니면 군자가 거울을 보고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거울이 갖고 있는 표면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네. 자, 그럼 임춘이 그런 사람이야. 임춘은 자, 이렇게 됐지. 임춘과 같은 다수의 문인들은 잘못된 세상과 결별하고자 하였으나 그럼 결별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규보는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치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임춘과 같은 인물이 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그네가 임춘. 그러면 여기서 거사의 말이 맞아? 나그네의 말이 맞아? 전달한 메시지는 거사잖아. 그지? 그러면 나그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걸 갖다가 거사가 거울 얘기하면서 은근히 조롱하고 은근히 비난하고 있는 거야. 정답은 5번이라고 할게요. 무신정권에 빌붙을 때가 묻지 않았느냐라고 이규보를 은근히 조롱하는 말 여기 있어. 자, 선생님 봐봐. 집권자에게 적극적인 관계를 맺은 게 이규보란 말이야. 그러면 집권자라는 것은 무신정권 때 무신들을 말하는 거야. 그놈들 나쁜 놈들인데 같이 붙어서 살면 어떻게 라고 임춘은 결별했잖아 세상하고. 그러니까 손을 안 잡았단 말이야. 손을 안 잡은 사람 입장에서 이규보처럼 무신정권 집권자들하고 교류한다면 그건 때가 묻은 사람하고 교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은근히 조롱한다고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몇 번이야? 뒤에 밑에 있네. 자, C의 의미가 반영된 한자 성어. C의 의미. C를 잠깐 볼게.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C번. 자, C가 요 앞에 있나? A, B, C. 거울을 보고 맑은 것을 취한다. 겉모습이긴 하지만 거울은 맑은 것을 취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명경지수가 정답이다. 명경지수. 자, 명경지수는 때가 안 묻었어. 깨끗해. 그런 거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경지수란 말이 나쁜 것, 잡념이나 헛된 욕심이나 이런 거 없이 거울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명경지수가 C에 반영된 한자성어. 청풍명어는 뭐야? 이건 자연이잖아. 전부 다 자연이지. 맑은 바람, 밝은 달. 자연을 말하는 거고, 낙화, 떨어지는 꽃, 흐르는 물. 역시 자연이겠네. 견물생심, 이건 뭐야? 물건을 보면 생기는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욕심이 없었는데 지갑이 여기 떨어져 있는 거야. 저걸 내가 가질까? 이게 견물생심이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생기는 욕심.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뜻이지. 겉과 속이 다르다. 정답은 거울처럼 맑고 투명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명경지수다. 6번. 기억과 같은 거사의 생각에 대한 독자의 반응. 자, 보세요. 여기서는 거사의 생각은 거울에 대해서 거울 때가 묻었어. 그럼 그대로 둔다. 중요한 건 내면인데 내면을 본질을 고치고 난 다음에 고치고 거울을 그때 닦아도 늦지 않다 라고 얘기한 거야. 독자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 게 맞을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네. 맞아. 중요한 건 내면이니까 거사의 말이 참신하다. 새로운 시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 자, 7번을 볼게. 이건 또 기업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걸 찾아봅시다. 7번. 자, 7번. 기업. 자,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보기만 하면 반드시 깨트려 버리고 말 것이니 먼지에 흐려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했어. 자, 먼지가 끼고 흐리게 됐대. 그거는 거울의 겉모습이지, 겉모습. 응? 겉이, 여기 정답 1번이야. 까마귀는 겉이 검은 거야. 겉이 흰 거는 백로고, 겉모습이 이 사람의 절대적인 평가로 옳다 그르다, 옳지 않을 수 있어. 겉모습만 갖고는. 그러니까 까마귀는 겉이 검지만 속이 힐 수도 있고, 백로는 겉이 희지만 속이 검을 수도 있다고. 겉모습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정답은 1번이 기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거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측한 거다. 궁극적이 들어가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니은 보세요.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실제로 맑은 바탕은 그 속에 그대로 거울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서 거사가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거울은 맑은 것이다. 겉모습 때가 꼈지만 결국 본질은 그대로다. 거울은 내면을 비추는 거, 그 본질을 갖고 있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물, 현상, 막 이런 것들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게 통찰력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거울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즉 거울처럼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9번. 당시 어지러운 세태, 무신정권 난때 처세론에 관련된 거다. 처세론으로 해석해볼까? 니은의 교훈으로 가장 바른 것은 뭘까요? 포용, 수용. 정답은 4번이지. 그 결점까지 수용해라. 그래서 여기는 관용적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로 처세론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중 D의 발상과 유사한 표현을 저희가 D. 자, 선생님 봐봐. D가 뭐냐면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한대.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지요. 본질에 대해 관련된 걸로 한다면, 그지? 그러면 이거는 역설법이라고 해야 되겠네. 역설적 표현. 그럼 역설적 표현 찾아보세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 자, 정답은 4번. 쓸모가 없는 것이 오히려 쓸모가 있다.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 쓸모없는 물건이 있어.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거는 다른 물건은 이거는 잘 보관해야 되겠네. 쓸모 있는 거니까 라고 알 수도 있잖아. 그럼 결국 쓸모없는 게 쓸모를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한 거니까 말이 되잖아. 정답은 4번이다. 쓸모없는, 쓸모있는 두 가지가 한 문장에 있고요. 말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 표현은 4번이 정답이다. 11번. 디귿의 이유를 추측한 거래. 계속 왔다 갔다 하네.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렇군요. 본질에 대한 생각, 처세술에 대한 생각, 약간의 깨달음을 얻었어. 정답은 1번이네, 그지? 거사의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거지. 12번. 이거에 나타난 나그네 거사의 말하기 방식은 뭘까요? 자, 적절한 거 찾는 거야. 오케이, 정답은 4번. 나그네는 일반적인 거울이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고정관념이죠. 거사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의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13번. 발표 시간에 이게 됐고요. 거사가 살았던 시대적 분위기를 추리한 거다.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3번. 세상에는 때가 묻은 사람이 많다. 내가 무신 정권과 집권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거 때가 묻은 짓이야. 그래도 좋게 봐줘야죠. 받아들여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14번. 거사가 지닌 태도를 바르게 말한 것은 뭘까? 14번. 1번. 윤리주의, 이상주의, 사실주의, 현실주의. 그렇지. 현실주의. 거사는 있잖아. 거울에 때가 많이 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이라고. 잘생긴 사람은 나중에 거울을 닦아도 돼.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일지도 몰라. 현실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15번. 경설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이규보의 천녀묘화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 조물주의 마음을 알겠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여기는 지금 원래 조물주의 마음을 알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현재의 선택이나 뭐 자기가 무신 정권의 그 집권자들하고 친하게 된 거 뭐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변명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응? 봐봐. 결국 어떻게 했어? 막 여러 최충현의 무신 정권의 최충현의 눈에 띄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벼슬자리도 얻었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경설인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돼. 시를 보니 능력에 대한 자신감, 권력자의 눈에 띄고 싶어해. 그러니까 나중에 발탁된 거지. 그리고 스스로 재능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거울에 먼지가 끼어있다, 부족하다, 잘못됐다, 못생겼다. 그 다음에 거울의 맑은 면처럼 인간도 맑아야 된다. 이건 본질에 관한 거. 근데 너무 권력에 아부하거나 친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비판적 시각. 경설은 권력지향적인 화자, 나름대로의 변명이죠.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 결국 이 시에서 벼슬자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일, 후회가 아니지. 자, 1번, 2번에 뭐랬어?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어서 자신의 재능을 돋보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임충 같은 사람이 보면 저거 먼지 낀 거울에 비춰진 저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임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후회하지 않죠. 자기 능력 발휘하려고, 그 다음에 눈에 띄려고, 그래서 벼슬자리를 얻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볼래? 천엽 유화라는 얘기가 여기 쭉 봐봐. 맨 끝에 누가 도대체 조물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 능력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후회는 아니죠. 이 글을 짓고 밑에 보니까 일생을 보니까 마지막에 저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었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